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2년 4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고3 국어시험 독서지문 주제통합. 자, 주제통합이 뭐야? 가하고 나하고 글이 2개 나오고 문제가 5개에서 6개 나오는 세트에서 학생들이 쫄아가지고 이거 따로 읽고 이거 따로 읽고 문제도 또 따로 풀고 합쳐있는 문제는 또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여기서 시간 다 뺏기고 난이도 높은 문제 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이 세트가 쉽거든.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가하고 나하고 한 번에 읽는다,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푼다. 2가지 이유를 얘기할 텐데, 하나는 국어 지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읽고 풀라고 하는 게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중요한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더군다나 가, 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출제하겠어?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고할 수 있도록 물어본다고. 그런데 그런 게 결국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일치 문제 푼답시고 얘 따로 풀고 쟤 따로 풀고 나중에 합치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4월 학평, 이제 착한 고3이라면 이제 3월 학평, 4월 학평 달랑 2번 이제 시험 봤을 거고, N수생이라면 수없이 경험해봤지.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맨날 학생들 제일 큰 고민이 뭐야, 국어에서. 가장 큰 고민은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한 지문에서 2지문이 날아가요. 근데 따로 풀면 잘 안 틀려요. 하나만한 얘기라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고 한 번에 다 풀고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 자, 여기는 남한산성이라는 병자호란 때 이야기를 그린 영화. 흥행은 살짝 망하긴 했지만 영화 자체는 잘 만들었지. 김훈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어로 따지자면 이 딜레마의 상황. 여기는 지금 남한산성에 갇혔어, 임금님이. 그래서 청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죽자. 청나라한테 무릎 꿇고 살아남자. 자, 국어로 따지면 뭐였어? 국어로 따지면은 시간을 절약할 거냐, 정확하게 풀 거냐, 이런 딜레마의 상황인데, 이거보다는 쉽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둘 다 신경 써야지. 그러려면은 요놈을 훈련해서 시간을 줄이고 거기서 정확성을 자꾸 높이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국어의 정석이다. 지문과 문제는 쉬워요. 갑시다. 인문지문에서 흔히 나오는 보편성, 특수성 얘기하는 거야. 자, 유학에서는 이거를 상도와 권도로 설명한다. 보편성, 상도, 특수성, 권도. 어렵지 않지? 자, 거기에 들어가는 도라는 놈은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 따라하는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상도는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의의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로 구현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권도다. 그러니까 상도만 추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드디어 맹자님 나왔지. 자, 맹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딜레마 상황에서, 자,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는 게 예다. 그러니까 서로 직접 접촉, 터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형제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건 권이다. 남녀 간에 손 안 잡는다, 상도. 근데 부인을 손으로 구한다, 권도. 특수한 상황에서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다. 위급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키스를 해. 그래 안 돼. 딱이 맞고
성폭행 해가지고 감옥 가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강에 이제 놀러 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물에 빠져.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구해왔어. 근데, 어, 숨 쉬나 안 쉬나 봤더니 숨을 안 쉬어.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 투 마우스 해야지. 입에다 대고 숨 불어넣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해가지고, 심장 뛰게 만들어야지. 걷다 대고, 이 여자한테 키스하면 어떡하지? 이 여자 가슴 만지면 내가 성폭행 되나? 이 병신 같은 생각이라 이거야. 그래서 권도의 합당성은 동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더라. 이게 무려 3000년 전에 맹자도 알던 얘기라고. 자, 맹자의 말에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의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다. 상도, 권도, 도라고. 그냥 방법의 차이일 따름이다.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기반으로 봤다. 그러니까 상도가 더 중요한 거고 권도를 어쩔 수 없을 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야. 굉장히 쉽네. 조선으로 갑시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의 제시한 강화 조건은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자, 조선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청나라가 이제 새로 생겼고 여기가 명나라가 크게 있었고 명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 그래서 청나라가 뭘 원했냐면 야, 얘네랑 놀지 마. 자, 그 상황에서 척화론자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니까 얘네랑 놀면 안 돼. 이게 보편적이야. 뭘 걱정했냐면 도덕, 윤리의 붕괴를 걱정했다. 만약에 명나라를 포기하면 우리는 예의 없는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지지를 받았고 후대에도 지지를 받았다. 자, 여기 써놓은 건 뭐냐면 자, 분명히 최근 하자고 6.25 전쟁 때 중국은 남한을 침략을 했고 미국은 그걸 도와줬지.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은 고마운 나라, 중국은 공산당. 자, 문제는 여기부터 갑시다.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왔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붙어 있는 요 한반도가 공산당이 되면은 자기네 외교 정책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도와준 거라고. 미국을 위해서 6.25 전쟁 때 도와준 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고.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을 위해서 여기를 쳐들어온 거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 무려 6.25 전쟁 끝난 지 이제 70년이 지났고 아직도 뭐 여기는 고마운 나라고 여기는 나쁜 나라고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얘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누가 고맙다 안 고맙다 무슨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고마운 게 있어. 19세기 18세기도 아니라. 자, 그런 실리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주화론자 청나라에게 무릎 꿇자. 자, 문제는 최명길이 그렇다면 무조건 명나라를 싫어했냐? 아니야. 얘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했다고. 의리도 계속 강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친을 했냐면 척화론자들이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 자, 만약에 김상원의 얘기대로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 자, 싸우다 죽었으면 조선이 망했겠지? 조선 망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한국말 이거 한글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못 써. 지금 중국말 쓰고 있을 거라고. 얘네가 만약에 척화론자 이겼으면. 자, 중국 얘기를 해보자고.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힘을 빌렸다. 다음 황제 때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 강경론. 그 빡쳐가지고 요나라가 침입해서 진나라 멸망. 이에 대해서 호안국이라는 사람이 한 번 후련히 서력하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시원하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속죄할 수 없다. 한 번 시원하자고 나라 망한다? 택도 안 되는 얘기지. 최명길도 똑같은 얘기.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은 아무리 바른 일을 했어도 죄는 피할 수 없다. 최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고 그냥 조공만 바치는 신하의 나라였지. 그 명나라 망했으면 우리도 자살하나? 미친 거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조선의 신하가 명나라를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의리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 좋은 글이지. 자, 가나로 가장 적절. 되게 쉬운 문제였고, 가는 맹자의 견해, 나는 최명길의 견해. 대단히 간단한 문제. 자, 다음 문제도 쉬워. 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맨 앞에서 줬어. 자, 도를 올바로 구현하려면 도를 굽히자. 이게 아니라 권도는 뭐라고? 단지 방법의 차이였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위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놨지. 굉장히 쉬운 오답 걸러내는 것도 쉬운 문제. 자, 칸트 형님 또 나왔는데 칸트 형님, 맹자 형님, 동양,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자, 칸트 형님 뭐라고 했냐? 비슷한 얘기예요. 보편성, 객관성, 도덕, 규범. 자, 이 양반은 뭔 얘기했냐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대. 아까 맹자는 뭐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법은 좀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답 가장 적절이니까. 칸트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 맹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두 개가 다르지. 차이점 묻는 가장 쉬운 문제. 자, 가장 적절. 결국 뭐겠어? 가장이니까. 최명길의 주장이 뭐냐? 이민족의 나라라고 현실적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무조건 싸우다 죽자.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했어. 그거는 안 된다. 다행히 최명길 같은 똘똘한 양반들 의견 따라가지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대가리를 33번을 땅에다 쳐박았지. 간단하잖아. 그거를 땅에다가 33번 쳐박고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좋은 거지. 그까짓 거 임금 대가리 피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60만 명이나 잡혀갔죠. 얘네들이 판단 잘못해갖고. 바로 거기서 원래 처음에 편지가 왔다고. 청나라에서. 우리를 아버지로 섬기고 이제 명나라를 버려라. 그랬을 때 대외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잘 봤더니 명나라 이제 끝났네. 청나라가 왕 됐네. 그럼 바꿨어야지.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지. 아니 됩니다. 이래가지고 청나라가 빡쳐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나라는 나라대로 힘들게 됐고 임금은 땅에다 쳐박고 우리나라 백성 60만 명이나 끌려가고 그 윗대가리들이 어떻게 실리를 잘 펼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글 읽고 그냥 이런 글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역사라는 거는 오늘날의 되새겨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니까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자, 얘도 뭐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자, 척화파, 주화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명길이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동기를 따지지 말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하자. 이게 아니라 동기와 결과를 둘 다 따지자. 그런 얘기 했었지. 사실은 간단한 문제. 그냥 글자도 안 바꾸고 써놨으니까. 나머진 또 위글에 그대로 있는 얘기 찾으면 되고. 자, 쉬우면서 좋은 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일치 문제들, 그 다음에 살짝 추론 문제 풀어봤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